하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 65kg으로 하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디빌딩 대회 무대를 서 보신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실 텐데요. 무대 밑에서 일반적으로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는 것과 무대에 올라갔을 때 포징을 취했을 때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포징을 잡을 때는 다리를 펼치면서 힘을 주게 되면 숨어있던 근육들이 툭툭 튀어오르면서 근육이 갈라지고 보디빌딩적인 몸매가 드러나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성장을 위해서는 질 좋은 식사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레포츠 활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좀 적고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장 수치 등을 생각해서 단백질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 근비대는 기대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대회 기간이 아닌데도 비설무늬가 나갈 정도의 근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체가 커지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내추럴이죠. 진정으로 하체가 커지기를 원하신다면 제 생각엔 30대 초반 전에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본 결과 저도 그렇고 그 이후 나이가 되면 성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 특히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스쿼트 PT 내용은 이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는 허리를 너무 과전만시켜서 내려가는 방법인데요. 저런 자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조금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저런 자세로 내려가게 되면 백발백중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저런 자세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버드윙크라는 자세인데요. 끝에 내려갈 때 허리가 저렇게 말리는 경우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허리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허리 디스크가 쌩쌩하고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허리를 잘 못 펴신다든지 허리 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 버딩크 자세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젊고 싱싱하신 분들도 무게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좀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운동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거울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자세를 보면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또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연성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허리를 말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좀 타이트해져 있으면 저런 버딩크 자세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코어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근력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조금 다지신 다음에 스쿼트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자세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다리 사이로 몸통을 그대로 일자로 집어넣었다가 올리는 형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자세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떤 자세냐면 무릎을 앞으로 내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뒤로 자꾸 빼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엉덩이를 뒤로 빼다 보면 뒤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또 앞은 또 숙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런 자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런 자세로 만약에 어깨에 바벨을 짊어지고 일어났다 생각해 보시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덤으로 무릎도 안 좋아집니다. 예전엔 저도 운동을 배울 때 저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근력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자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동작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이 과하게 나가지 않는 선에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정도의 각도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게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자세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릎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정도의 각도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발의 보폭을 조금 좁게 해서 스쿼트를 시행할 때 한번 보실까요? 보폭이 좁으면 상체가 많이 내려갈 수가 없죠. 내려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무릎도 굽히고 허리도 많이 굽히면서 버딩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세가 나옵니다. 상급자가 아니라면 좁은 폭으로 하는 스쿼트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과즙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남자들보다는 유연성이 좋으신 여자분들이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무릎을 내밀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려가라, 무게중심을 뒤로 둬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맨몸으로 했을 때는 큰 부작용이 없겠지만 만약에 중량이 실린다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허리를 전마시키다 보면 허리가 과긴장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스쿼트 내내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의 중립 상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허리를 아프게 하는 스쿼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중량을 들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허리로 들어서 올리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내려갔다가 허벅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벌써 허리와 상체가 먼저 움직인 다음 올라가는 거죠. 이건 하체 스쿼트가 아니고 그냥 허리하고 상체로 드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시죠, 이제? 이러한 자세들도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이 하체의 경우 저기 고관절과 허벅지 위쪽 근육, 특히 엉덩이 이런 쪽 근육을 사용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중량을 허리나 등으로 떠받쳐서 올리는 형태나 조금 전에 보여드린 허리의 과긴장, 과전만으로 올리는 것은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 대퇴사두근 근육 중에 이 대퇴직근은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장요근과 함께 고관절의 주된 굴곡근입니다. 그래서 대퇴직근의 상부 고관절 깊숙한 곳에서부터 엉덩이, 허벅지 상부 쪽을 이용해서 밀어 올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급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만들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 달리 한다든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리를 많이 벌리지 마시고 바른 11자 형태로 해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허벅지 바깥쪽으로 느낌이 많이 가죠. 그리고 허벅지 앞쪽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못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버딩크와 함께 올라갈 때는 상체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죠. 척추가 완전히 춤을 추고 있죠.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는 제가 레그 프레스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죠. 무릎과 발끝은 같은 방향 쪽으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무릎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바벨을 메고 했을 때 또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쿼트를 하다가 무심코 신경을 안 쓰고 했더니 자세가 틀어진 걸 우리 관장님이 잡아준 적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내용인데요. 운동을 오래 했던 저도 이 신경을 조금만 덜 쓰면 자세가 좌우가 틀어지는 거죠. 좌우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몸이 편한 대로 올리다 보면 내가 힘이 센 쪽으로 아무래도 힘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좌우가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는 거울을 한 번씩 보시면서 내 자세를 꼼꼼히 체크하시거나
휴대폰으로 뒤에서 한번 찍어서 내 자세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잘못된 스쿼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 이 방법들을 피해서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운동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한번 중간에 올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기 아쉬워서 제가 등산을 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녀온 곳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